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항공기 기관 우리 여태까지 배운 항공기 가스터빈 엔진 기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 12주까지 해서 다 끝났습니다, 솔직히. 근데 여러분들 12, 13일 13, 14일 날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그 13, 14일 시험을 위해서 작년 2학기 때 배웠던 항공기 프로펠러하고 그 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일 14주 차까지 끝나면 그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인데 그 부분은 이제 다 끝나고 나면 한 주가 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보긴 하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아쉽게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프로펠러, 이 수송기하고 터보프롭 관련된 항공기 엔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작년에 했지만 다 까먹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펠러의 종류와 특성을 보면 프로펠러는 이제 목재가 있고 금속재가 있습니다. 목재 이제 과거에 뭐 자작나무, 단풍나무, 벚나무, 호두나무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제작이 쉽고 아주 값이 싸죠. 그렇지만 300마력 이상의 엔진에는 사용 불가합니다. 또 뭐다? 수명이 짧다. 오래 쓰면 항공기가 고고도 올라가면 온도, 습도 이런 건 되게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많은 상황에. 그래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이후에는 금속재 프로펠러 사용합니다. 보통 알루미늄 합금을 필요한 모양으로 해서 단조를 해서 제작합니다. 단조 기억나죠? 두드려서 하는 거. 그래서 강철인 경우에는 무게 강도를 고려해서 안쪽이 비어지도록 만들면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어떻게 다 제작비가 비쌉니다. 자, 보통 알루미늄 합금을 프로펠러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식 방지를 위해서 산화 피막도 입히고, 자, 그래서 강철이나 보통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펠러 허브나 깃 버튼은 제작자명, 모델명, 일련번호, 형식번호 등 이런 것들을 정보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구분이 되니까. 그다음 프로펠러 피치 변경에 대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륙, 상승, 순항, 고속과 같은 모든 작동 조건 하에서 엔진 출력으로부터 항공기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가지 형식이 있다. 자, 정상적으로 보통 비행을 할 때는 이 D의 정지 상태에 있다가 1, 2도 가기. 이 프로펠러 단면을 보면 무슨 모양이에요? 에어포일 모양이죠. 똑같습니다. 근데 저속 비행을 할 때는 각이 좀 슬슬 올라가다가 순항 및 상승할 때 몇 도까지 올라간다? 20에서 35도까지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지상에서 저속일 때는 완전히 0도로 해버리고, 자, 끝에 이 두 가지 독특한 게 있죠. 자, 이렇게 딱 수직으로 해버리면 항공기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 각도로 되어 있으면 이 프로펠러가 회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하지 안 하지 말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페더링이다. 왜? 이 항공기의 엔진에 요 프로펠러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회전하면 안 된다. 윈드밀, 풍차작용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만 돌아가지도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90도 만들어주는 거죠. 90도보다 실제는 좀 작아야 돼요. 그래야지 상대편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진 않습니다. 양력 발생이 안 합니다. 또 요 역피치는 뭐냐? 피치를 아예가 거꾸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저기 여러분들 배웠죠? 가스터빈 엔진은 후진이 안 된다는 거. 근데 뭐다? 수송기는 후진이 된다고 얘기했죠. 이 역피치 때문에 수송기가 후진이 가능한 겁니다. 역피치 돌면 이쪽으로 추력이 발생합니다. 이쪽으로 추력해서 후류가 이쪽으로 생겨서 역피치로 의해서 후진이 가능하다. 프로펠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피치 프로펠러는 보통 2개의 기수로 되어 있습니다. 목재나 알루미늄 합금 강철로 만들어지고 이거는 소형 항공기에 쓰는 거고. 자, 그다음에 조정이 가능한 피치의 조정이 가능한 거. 그러면 지상 조정 프로펠러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을 때 지상에서만 피치를 조정할 수 있는 건 지상 조정 피치 프로펠러. 이건 누가 하냐? 정비사가 합니다. 왜? 정비사가 이걸 보고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미리 확인한 다음에 점검하고 각도를 조절해 주는 거다. 조종사가 미리 하는 건 없겠죠. 그냥 조종사들은 나와서 그냥 비행만 하니까 외부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 프로펠러는 보통 허브를 분할할 수 있고 피치 조정할 때는 엔진으로부터 프로펠러를 장탈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 장탈 안 한 상태에서 피치 조절도 가능하다. 고정 피치 아까 말씀. 이제 가변 피치입니다. 아까 조정은 가능한데 지상에서 가능한 건 정비사가 하는 거고 가변 피치는 조종사가 기계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저 비행 중에 기계적, 유압적, 정기적으로 작동되는 피치 변경 장치가 있어서 비행 중도 가능하고 지상에서도 가능해서 엔진 작동 중에 프로펠러 피치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가변 피치는 일반적으로 피치 두 가지만 됩니다. 저 피치와 고 피치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2단 가변 피치는 저 피치, 고 피치 두 개만 위치 선택 가능하고 저 피치는 언제냐? 이착륙대와 같은 저속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고 피치는 언제? 순항 및 하강 비행 시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두 피치 속도에서는 프로펠러 효율이 좋지만 그 중간에는 선택이 불가능하다. 저 피치, 고 피치, 중 피치 이런 것도 안 된다는 거죠. 요거는 가변 피치가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중간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두 개만 된다는 거. 저 피치, 고 피치. 그 다음에 정속 프로펠러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 선택 밸브 대신 속도 조절기가 있는데 속도 조절기 뭐냐? 조속기, 가바나라고 합니다. 가바나. 그래서 가바나가 조속기에 의해서 저피치에서 고피치까지 피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조종사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순항 시 비행 속도나 엔진 출력에 관계없이 프로펠러를 항상 일정한 속도로 유지해서 가장 좋은 프로펠러 효율을 가지도록 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펠러 피치는 기하학적 피치가 있고 유효 피치가 있습니다. 기하학적 피치는 뭐냐? 프로펠러 이게 한 바퀴 움직였을 때 기값과 같은 각으로 나선을 따라서 한 바퀴 돌면 항공기가 전진하겠죠? 자, 1회전 동안 항공기가 이론상으로 전진하는 거리가 기하학적 피치고 실제로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항공기가 실제로 전진한 실제 거리를 유효 피치라고 합니다. 왜 차이가 나냐? 저항이 있기 때문이죠. 저항. 항력이 있잖아요. 실제 이론상으로는 더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기하학적 피치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하학적 피치와 유효 피치를 뺀 게 뭐다? 슬립이 되는 거죠. 요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기하학적 피치와 유효 피치, 슬립. 그래서 슬립을 뭐라고 하냐? 기하학적 피치와 유효 피치의 차이로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슬립은 GP, 지오그래픽 피치에서 GP분의 GP-BP에서 100% 합니다. 자, 진행률은 뭐냐? 프로펠러 회전 속도에 대한 항공기 전지 속도의 비율로서 프로펠러 성능의 한 척도로 사용됩니다. 진행률 J는 ND분의 V가 되겠습니다. N은 회전수, D는 프로펠러 지름, 회전 지름, 이건 속도가 되겠습니다. ND분의 V 잊지 마세요. 여기 안 나옵니다. 지금 문제 자주 나와요. 이것도 보면 이게 피치잖아요. 요걸 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재 피치를 압력 중심 여기 때문에 들리게 하는, 회전 중심을 들리게 하는, 그래서 피치의 크기를 크게 하라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원심력 비틀림은 기시 회전하는 동안에 원심력이 작용하면 피치를 작게 하는데 왜? 누르니까 펴지려고 하니까. 그래서 프로펠러를 조절할 때 원심력을 비틀림 모멘트 이용하여 기각이 조절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프로펠러 효율은 뭐냐? 프로펠러 회전면의 수직으로 추력은 프로펠러가 회전하면 앞으로 수직에서 추력이 발생되겠죠. 토크는 평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추력 마력은 제력 마력보다 작다. 왜? 프로펠러 효율은 제동 마력과 추력 마력 비로 계산해서 BHP분의 THP로 해서 계산합니다. 근데 왜 작냐? 추력 마력이라는 것은 프로펠러 추력으로 전하는 실제 마력을 말하는 것인데 제동 마력보다 작다. 이는 왜냐? 프로펠러가 100% 추력을 발생시키지만 그 100%만큼 전진할 수 있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왜? 후류나 소음 발생해서 프로펠러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당연히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92% 정도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동 마력보다는 추력 마력이 엔진의 마력보다는 추력 마력이 작다라는 거죠.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펠러 효율.
그래서 이러한 효율을 얻기 위해서는 팁 근처에, 프로펠러 팁 근처에 얇은 에어포일 단면을 사용해서 앞전과 뒷전 아주 날카롭게 합니다. 이런 단면은 기세 손상을 입힐 수 있으므로 돌등 많은 곳을 피해야 되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프로펠러 모양을 보면 가운데 부분을 허브, 그 허브 보호, 볼트 구멍, 깃, 팁, 금속 티핑 등이 있습니다. 깃각은 날개의 붙임각과 같이 회전면과 깃이 이루는 시위선이, 깃의 시위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깃의 단면을 볼게요. 다음 보면 뭐 거기과 같이 단면, 뒷면, 앞전, 뒷면 그렇게 뭐 평평하면인데 이거 에어포 똑같습니다. 이 소형의 한쪽 날개의 한쪽 끝은 생크 형태를 이루고 깃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항공기 날개 주변에 공기 흐르는 것과 같이 똑같이 흐릅니다. 그죠? 날개 에어포일 모양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날개는 위쪽으로 양면을 받지만 양쪽으로 양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패더링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발 항공기에서 한 개의 엔진이 고장 시에 프로펠러 회전에 의해서 고장 확대를 방지해서 회전 안 하도록 항력의 감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패더링이다. 90도 꺾어주는 거. 85도에서 90도. 자, 보면 여기 보면 여기가 허브 어셈블리가 되고 목재고 목재 블레이드면 자, 딱 여기 금속으로 이렇게 티핑이 돼 있죠. 회전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죠? 왜? 앞으로 회전하니까 여기서 많은 걸 부딪히고 이물질이 부딪히고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티핑을 하는 겁니다. 자, 단면을 보면 기세 단면 뭐 무슨 모양이에요, 우리? 에어폴 모양 똑같죠? 이걸 똑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허브 어셈블리라 하고 바깥에 프로 블레이드가 나가고 그쪽 그 블레이드 쪽 허브 쪽에 커프라는 것을 달아놔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깃 커프는 뭐냐? 허브까지 에어포일 형상으로 되어 있어. 또 보호하고 또 뭐다? 네, 엔진의 냉각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깃각을 뭐라고 하냐면 유입각은 비행 속도와 기세 회전 선 속도를 합하여 하나의 합성 속도로 만든 다음 이것과 회전면에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들어오는 각하고 상대풍하고 틀립니다. 이 각은 UFP치를 만들어준 각이므로 허브 근처 단면보다 큰 회전거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세의 각 단면은 깃각이 팁 쪽은 점점 작게 생크 쪽은 점점 크게 되도록 설계됩니다. 그래서 단면의 피치 분배, 기세의 뒤틀림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아까 그 그림으로 보여줬을 거예요. 이쪽 이렇게 됐을 때 이 생크 쪽은 작게, 생크 쪽은 크게, 그 다음에 팁 쪽 끝쪽으로 갈 때는 작게 각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깃각이 뭐냐? 자, 프로펠러가 이렇게 에어포일 단면을 장착이 되어 있고 회전하는 건 이렇게 회전하겠죠? 그럼 회전하면 실제 전진하면서 이게 회전을 하기 때문에 상대풍이 이렇게 들어오지만 전진하는 속도에 의해서 상대풍은 요렇게 들어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대풍과 시위선이 이루는 각이 받은 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회전 단면과 이 기세 시위선과 이루는 각이 깃각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생크 쪽에는 이 단면이 깃각이 크고 끝쪽으로 갈수록 깃각이 작습니다. 왜? 비틀어력을 위해서. 자, 여기까지가 깃각이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우리 동체처럼 동체 스테이션, 퓨즐레이지 스테이션 기억나죠? FS 위치선 날개도 프로펠러 날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중심에서부터 6인치 간격으로 구분을 줬습니다. 그래서 각기가 측정할 때 그 위치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6인치 간격으로 이렇게 나눠서 표현을 한다. 자, 이해되시죠? 이게 허브 중심이고 끝에 갈수록 6인치로 이렇게 구분을 줘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프로펠러였고 프로펠러 이제 균형 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회전이 정확하게 되고 있는지 이런 거 보는 건데 프로펠러의 정적 균형은 조립 전에 기세 무게를 달아서 가벼운 루트 테이퍼 홀 안에 납덩어리 플러그 무게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플러그의 스타드 볼트의 와셔수를 증가시켜서 무게 추이에서 정적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프로펠러 불균형에는 정적 불균형과 동적 불균형이 있다. 뭐냐? 정적 불균형은 무게중심이 회전축과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고 동적 불균형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회전하는데 부품 요소들이 중심에 동일한 회전면에 있지 않을 때 발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두 개의 프로펠러를 균형 검사할 때는 수평과 수직 검사를 다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각이 안 맞으면 수평도 보아야 되면 수직도 같이 봐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세 개일 때는 수직 균형 검사만 봐주면 된다. 좀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제가 6월 8일부터 대면 수업할 거라고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확정이 돼서 여러분들 준비를 하는 거라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프로펠러 TV 회전 후에 시작점으로 정확하게 다시 오는지를 검사하는 게 궤도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프로펠러 여기다 밑에 표시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바퀴 돌렸는데 정확하게 다시 안 돌아와. 그러면 진동이 생겨 문제가 생기겠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궤도 검사는 프로펠러 진동이 있을 때, 진동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환했을 때, 그 다음에 끝 부분을 수리했을 때 궤도 검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위해서 깃각이나 이런 것들을 재기 위해서 맞는 각도기에 요거를 활용을 합니다. 자, 맞는 각도기는 뭐냐? 뭐 알루미늄 틀에 강철 링과 디스크가 있고 두 개의 수평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링과 디스크는 수치가 매겨져 있고 조절 러브에서 조절되며 두 개의 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수평기가 여러분들 건축물이나 어떤 수평 맞출 때 보면 이 안에 볼이 하나 있어서 이렇게 수평 맞추는 거 있죠? 그게 요 수평기입니다. 요 4번에 수평 센터 수증기가 있고 여기 9번에 보면 코너 수증기가 있습니다. 둘 다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제껴 올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90도 스토퍼 돼 있죠? 자, 90도로 꺾을 수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각도 눈금 있고 번외 눈금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각도를 조절하면서 깃각을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프로펠러 돌려서 한쪽 깃을 널판지에 오게 한 후에 이미 깃 끝에 임의의 한 점 또는 일반적으로 깃 끝 중심을 널판지에 연필로 표시한 다음 몇 인치? 16분의 1인치가 초과 안 되면 정상이고 16분의 1인치가 초과되면 조정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브 장착, 오링, 패킹 이런 것들을 수리한 다음에 깨끗하게 닦아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 궤도 검사해주는 이건 뭐 밑에 다른 것도 궤도 검사하는 요게 이제 막는 각도기 옆에서 갖다 대는 거고요. 여기 보면 여기 8에서 일치됐죠? 10에서 0, 1, 2, 3, 4, 5, 6, 5, 6, 7, 8 해서 여기 8입니다. 8이면 0.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깃각은 몇이 된다? 15.8도가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 몰라도 됩니다. 우리 저기 10개를 9개로 나누는 게 뭐였죠? 하나를 9개로 나누는 거? 우리 버니어킬 레퍼스죠? 그건 똑같아요. 그거예요. 그거를 설명한 거고. 자,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깃각 측정 실습은 측정하고자 하는 프로펠러 깃에서 측정하는 위치를 연필로 표시해 주는 요건데 여러분 지금 모르 여러분 요렇게 측정하는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